자, 우리 신라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고요. 저 9월 9일 이제 화요일 5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신라진이 한번 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또 영상들 막 올라오고 있죠. 네, 제 영상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찍어 왔습니다. 매일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찍어 왔다는 점 네,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고 김선생 경제TV가 정말 이 어떤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다른 채널에서 영상 올라오면은 제게 이렇게 좀 이렇게 죽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.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. 좀 김선생 경제TV 뭐 다른 좀 지인분들 네, 많이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, 일단은 신라젠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채널에 좀 자주 찍었던 게 있습니다. 자, 펩트론은 417번,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채널에서 두 번째로 갈 만큼 많이 찍었습니다. 535번, 그죠? 그리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뭐 파도는 사실 뭐 600번 이상, 파도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꼬박꼬박 찍는 종목이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또 젠백스도 꾸준하게 좀 어느 정도 찍었었거든요. 예, 요즘엔 좀 안 찍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앞으로 이 신라젠도 좀 이런 종목들처럼 좀 빵빵빵 가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23년도 11월 8일 25% 급락하던 날부터 찍기 시작했거든요. 이제 요 날부터 찍기 시작한 건데 11월 8일 요 날 25% 요때 급락 나왔었죠. 근데 이때부터 지금 뭐 요렇게 올라왔고요.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요 구간이거든요. 요 구간 때부터 찍어 드렸고 지금 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. 자, 그리고 젠백스 역시도 요 구간 때부터 찍어 드렸었는데 요렇게 올라왔습니다. 뭐 최근에 좀 조정받고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매일 찍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 또 파도 역시도 최근에 좀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라젠 역시도요.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3,085원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3,000원 선 이제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지켜냈습니다 오늘. 그죠? 마이너스 3%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오후에 좀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신라젠 역시도요. 지금의 이러한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좀 이겨내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앞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야겠죠. 네. 요거를 기대하겠다. 이런 마음에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뭐 3,085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틀 연속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이죠. 그죠? 최근에 이제 9월 초 들어와서 좀 매수를 보여줬었던 네, 외인들. 사실 이제 꾸준하게 좀 모아왔었는데 이틀 연속 또 이제 차익 실현하는 네,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결국은 뭐 다시 이제 매수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요 3,000원 선 또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주봉상 지금 21선 3,100원 라인인데 일단 조금 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, 잘 지켜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거든요. 그 주봉상 21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. 네, 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이 바이오 키우기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이것저것 보다가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대해서 참 강조를 또 했었던 이제 바이오텍 좀 소규모 바이오텍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 대표께서 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오가노이드를 통한 뭐 어떤 임상 부분, 이 지원되는 부분, 그러니까 큰 규모의 기업은 뭐 임상하는데 막 90억씩 지원을 받는데 이 소형 기업들은 뭐 15억 정도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받습니다.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?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시더라고요. 뭐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말이지 않나. 또 지금 현재 어떤 바이오텍의 또 현실이지 않나.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큰 기업과 싸움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이러한 지원들. 그래서 이 최근에 또 오늘 이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왔나 봐요.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
전략에 대해서 또 이제 발표했다고 합니다.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는 이미 진입을 했고요.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좀 나이가 드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게 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약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결국은 미래의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은 신약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전 단계인 이제 임상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동물을 활용한 대표적으로는 이제 흰 쥐를 활용한 임상들을 그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해 왔었잖아요. 근데 이런 이 도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과연 뭐 생물 흰 쥐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 흰 쥐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계속 이 동물 실험을 하느냐 이게 또 문제점으로 또 제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가노이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가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에는. 자,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, 이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이제 사실 이제 또 임상을 진행을 했던 것이 바로 또 신라젠 아니겠습니까? 신라젠. 이게 또 업계 최초라고 그때 당시에 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. 이 신약 개발, 동물 실험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축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아마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찍어드렸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, 신라젠 동물 실험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치니까 안 나오네요. 동물 실험. 네, 아니면 오가노이드. 안 나오네요. 네. 어찌됐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너무 좀 오래 지난 영상이니까 아마 한 4, 5월쯤 영상 참고해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. 어찌됐건 앞으로 이제 신라젠 역시도 이러한 이제 어떤 앞으로의 뭐라고 해야 되죠?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오가노이드를 통한 임상 네. 이 전략의 속도를 이 당시에 이제 뭐 내겠다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사실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오가노이드 임상이 이제 사실상 또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이미 경험이 있는 신라젠에게는 아무래도 좀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앞으로. 네.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 정부에서 어찌됐건 이러한 또 대도약 전략까지도 발표를 이러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AI뿐만 아니라 뭐 신약 오가노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기업에 대한 어떤 수혜가 전망이 된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임상을 좀 활발하게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신라젠은 거기에 발 맞춰서 이미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어떤 지원을 또 받게 되지 않을까. 네, 이런 예상을 또 해보게 되네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, 뭐 최근에 뭐 신라젠에 대한 뭐 이야기는 뭐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, 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요 GEEV 플랫폼,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신라젠이 보유한 파이프 라인 중에서는 일단 버릴 게 없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정말 이 어떤 입지가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요 BAL 0891 이 이제 병용요법이죠. 병용 하니까 또 H1B 생각나는데 이 병용요법에서 확실한 또 효능을 입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FDA 승인과 허가 절차 뭐 이런 부분들도 향후 충분히 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승인 허가 이후에 시장에 어느 정도의 또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뭐 지금 뭐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는 키트루다가 너무 지금 독보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키트루다와의 어떤 병용요법 역시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BA의 089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어떤 이중 저해제 면역 항암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크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병용요법에 대한 어떤 효능 확실하게 또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머크의 키트루다 역시도 병용요법 한번 또 손을 내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팩사백 역시도 아직까지 뭐 실패가 아니라 이제 임상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결과 이후에 아직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것뿐이지 요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SJ600 시리즈 그리고 이 GEEV 플랫폼 이건 이제 항암 바이러스 또 이제
파이프라인이죠. 네, 세계 최초 또 치료제로서 확실하게 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,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신라젠 주가 역시도 거기에 발 맞춰서 네, 꾸준하게 다시 한번 또 우상향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실 바이오 섹터에게 있어서는 금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금리 인하는 결국은 바이오 섹터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건 이제 어느 정도로는 공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9월 17일 금리 인하는 지금 뭐 25bp로 인하가 될 거냐, 50bp로 인하가 될 거냐,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갈림길이거든요. 네, 이렇게 갈림길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내일 저녁, 모레 저녁 이틀 동안 발표가 될 요 생산자 물가지수,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9월 17일 네, B컷으로 갈 수 있느냐, 베이비컷으로 갈 수 있느냐 한번 또 잘 지켜봐야 되는 경기 지표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중요한 발표를 또 이틀 동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 네, 역시도 생각을 하면서 신라젠 역시도 3,000원 선 위쪽에서 주가가 좀 잘 지켜내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상승 이후에 네, 윗골인 제외할게요. 여기서 돌파 나왔고 다시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3,000원 선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이번 주 3,000원 선 하단을 좀 잘 지켜내면서 갈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네,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, 꼭 좀 눌러주시고 정보방은 제가 댓글로 항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